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구독 딱 누르시고 보시면 대운이 더 빠르고 더 크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누는 담소 사주담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운의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대운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명리학에서 대운은 운이 좋기 때문에 대운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10년 주기로 들어오는 아주 큰 운이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운이 좋은 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쁜 운도 있고 좋은 운도 있고 어떤 대운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대운이 바뀌기 전에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운이 교차되는 시기에 교운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교운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발생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에 있던 대운에서 1, 2년, 대운이 바뀌고 난 뒤에 1, 2년 정도가 이 교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1, 2년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길면은 한 5년 정도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10년 대운이 나에게 좋은 운으로 작용하는 경우 교운기에 어떤 징조들이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겪고 난 후 2, 3년 정도 뒤에 실력, 재력, 인맥 등이 아주 크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첫 번째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연인, 지인, 회사 동료 등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욕을 하거나 오해가 생겨서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잘 지내던 친구나 지인과 보내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나 해서 가깝던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이별을 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그동안 나에게 부정적 기운을 주던 사람이나 악연들이 정리되고 나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나를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서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배우자, 내 가족과 사별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렇듯 여러 형태로 인간관계가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갑자기 변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상처를 받거나 슬퍼하느라고 나를 잘 못 챙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단순히 이런 경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에 대한 피하식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갈 사람이 누군지,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두 번째입니다. 내 환경이 이동합니다. 다이든 타이든 주거 환경이나 직업 환경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 또는 집 구조를 바꾸게 되거나, 평소 청소를 잘 안 하던 곳까지 구석구석 청소하고 안 입는 옷이나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집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갑자기 회사를 잘리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마음이 떠서 사표를 던지고 프리랜서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하게는 투자한 게 잘못돼서 내 전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체가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묵은 것들이 다 청산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세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제안이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동업 또는 협업 이런 제안이나 부탁을 하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제안이나 부탁할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남들이 나에게 제안 또는 부탁 같은 걸 하게 되면 대체로 내가 잘 모르는 일이어서 투자만 하고 사업에 깊게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했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협업, 동업 등을 제안하거나 부탁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우군이 되어주기보다는 나의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찾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네 번째입니다. 나도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각성하게 됩니다. 운이 나빠질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 또는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프리랜서를 하면 과연 내가 일을 따낼 수 있을까? 내가 회사를 만들면 지금 월급만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장사를 하면 그나마 있던 돈마저 다 까먹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나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각성하게 되고 스스로 전문성 또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성장이 성공으로 이끌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5번째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거나 심하게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감기 한번 안 걸리던 사람이 감기 또는 여러 질병에 자주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몸이 아프고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한 고통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심할 경우에는 와, 내가 진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날이 밝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도 한낱 자연의 한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나고 살고 죽는 것도 자연의 이치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겨울에 꽁꽁 얼어있던 땅속을 뚫고 나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반드시 값진 성공에는 성장통이라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는다 생각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에게 열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죽으란 법이 없고 아무리 강력한 태풍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듯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